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양보호사님들이 3, 4년 전에 비해서 많이 똑똑해지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무슨 휴업수당, 또 연장근로수당, 공휴일수당 이런 거 잘 모르셨잖아요, 솔직히. 물론 제 채널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 알게 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지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특히 자기 권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것만 갖고는 약하다. 무슨 말이냐니,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법령, 그리고 규칙, 지침 이런 걸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을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양보호사분들이 도대체 어떤 법령이나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일을 시키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터나, 오늘은 이제 방문요양 쪽만 하겠습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 과연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지 이걸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을 찾는 방법은 이처럼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노인복지법 이렇게 이제 치면 쫙 뜹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실 요양보호사분들이 노인복지법까지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채널에서 보면은 그 요양보호사들이 센터에 가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그 따지거나, 예? 또는 이제 그 의구심을 표시하면은 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상위의 법이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상위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아주 낮은 법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노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센터에서 장기 요양보험법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연장근로라든가, 무슨 휴일근로, 휴업수당,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도 사실 요양보호사분들이 자주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실 때 특히 이제 그 시행규칙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글쎄요, 근데 보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센터에서는 노인복지법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외에 어떤 지침을 가지고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우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노인장기 요양보험까지만 치시면 이게 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뜹니다.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장기 홈페이지가 떠요. 홈페이지 위에 보시면 몇 가지 메뉴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알림 자료실, 이걸 딱 클릭해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뜹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료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다 볼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법령 자료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법령 자료실. 여기서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법령 자료실 들어가면 또 이렇게 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공지를 보십시오. 공지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게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센터에서는 노인복지법도 아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도 아니에요. 잘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걸 많이 봅니다. 고시. 이 고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다운을 받습니다. 전부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을 받아서 열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이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것들은 여기서도 다 볼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거, 요걸 딱 다운받아서 보시면 가장 첫 장이 이렇게 뜹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센터나 요양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들, 원장님들, 사회복사들은 이걸 수시로 봐요.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이걸 언제 다 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방문 요양 쪽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시에는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인건비 지출 비용.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 패스하고요. 또 장기 근속 장려금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장기 근속 장려금 3년 이상 일하면 이걸 받는다. 이게 바로 이 고시에 나와 있는 지침입니다. 자, 3장 재가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여기서부터가 이제 방문 요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3조에 보시면 재가급여 월 한도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월 한도에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1등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올랐어요. 188만 5천 원, 2등급 169만 원, 3등급 141만 7,200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게 2022년 12월 중순경에 새로운 고시가 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등급은 188만 원 정도 한다. 2등급은 169만 원.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등급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서비스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한 달에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돼요.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자신의 사비로 서비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기준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방문 요양 급여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급자 가정에 가셔서 어떤 분들은 2시간, 어떤 분들은 3시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이게 바로 그 가격표입니다. 30분 이상, 60분 이상 이런 게 쭉 있죠. 대개 보면 이제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은 60분, 1시간이죠. 이 금액이던가 아니면 90분 이상, 31,650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리고 일반 방문 요양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2시간 이거나 3시간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분류번호 보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이 경우는 3등급,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7번과 8번, 이것은 1등급과 2등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3시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180분이죠. 180분. 예, 6318. 180분 이 금액에 해당이 될 겁니다. 52,880원. 자, 이 금액이 뭐냐? 요양보호사 분이 가져가는 금액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3시간 하면은 이만큼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이 금액에서, 이 돈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얼마만큼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을 요양보호사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예, 급여 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니, 동일 수급자, 예, 얼마 전에 이제 전화 상담하시는데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길동 할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홍길동 할아버지를 오늘 하루 중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3번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3번까지. 자, 그런데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가고 저녁에도 갈 수 있는데, 갈 때마다 이 방문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2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이제 서비스 제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 먹고 다시 오후 시간에 와서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간격이 2시간을 넘어야 됩니다. 2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 4, 5등급 5등급인 경우에 가부터 6번까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문 간격이 2시간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7번과 8번, 이것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한한다. 다시 한번 앞에 걸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7번과 8번. 그러니까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이것은 3, 4, 5등급은 일단은 안 돼요. 일단 안 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가가 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수급자가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좀 기억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짧다. 하루에. 또는 지금 수급자가 갑자기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또는 보호자가 옆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3시간, 4시간 갖고는 안 된다.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특별하게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십시오.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 월 6일, 그러니까 한 달에 6일에 하나여 270분 이상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원래는 1등급 또는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40분 이상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달에 6일, 그러니까 6번을 270분 이상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3등급, 4등급은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도 특별한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한 달에 4일에 한해서 210분 이상을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특별한 요청이 있고 그리고 270분 이상, 210분 이상 이렇게 조금 이제 하루에 길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월 한도액을 넘을 수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만약에 월 한도액 이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렇다면 수급자 본인이 또는 보호자가 사비로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시간은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고 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분들도 본인이 몇 등급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월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항상 본인의 월급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드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 월 한도의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증수급자 가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2년부터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을 할 경우에 그런데 180 이상을 제공해야만이 이 돈이 나옵니다. 1인당 하루에 3,000원씩. 이 돈은 센터가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감시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이 중증 수급자 1등급, 2등급에게 서비스 제공하면 하루에 3,000원씩을 요양보호사가 나왔잖아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돈을 만약에 안 준다 라든가 또는 센터의 수입에 넣어버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등급, 2등급 서비스하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었던 휴일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가산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 요양의 경우에는 이제 22시 그러니까 이제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냐면 방문 요양보호사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 원래 수가의 30%를 더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센터에서 그냥 홀라당 먹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간근로 때문입니다. 야간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야간근로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에는 얼마를 가산하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공단에서는 50%를 안 줘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일을 이따구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야간 근로 할 경우에 50%를 가산한다고 했는데 왜 50%를 안 주고 30%만 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 필요 없다, 무시해라, 그냥 우리가 준 대로 받아라 이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센터하고 많이 실랑이를 벌이셨을 겁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보시면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요일에는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단에서 센터에 30%를 더 줍니다. 더 줘요. 그렇다면 요양보호사에게 그만큼 30%만 주면 될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유급휴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은 바로 이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돈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들 시급에 녹여서 주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센터에다가 요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일요일날 일을 했다.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을 하면은 50%가 아니고 100%를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100%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3시간 일을 한다. 3시간, 원래 이제 평상시에 3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일요일 날도 3시간 일을 했다. 근데 시급이 약 한 12,000원이라고 합시다. 12,000원. 그럼 3시간이면 평상시에 얼마 받습니까? 36,000원을 받으셨겠죠? 예? 그런데 일요일 날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 받으셔야 됩니까? 그것의 2배가 돼야 됩니다. 2배. 그래서 이미 이제 36,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받고 계세요. 예, 시급에 녹여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일을 했다. 그럼 추가로 36,000원을 더 받으셔야 돼요. 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공단으로부터 센터에 준 돈은 이 100%가 아니에요. 30%밖에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못 준다. 100% 못 준다. 그래서 30%밖에 못 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근로기준법보다 장기요양보험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시라는 것입니다. 고시.
일종의 규칙 또는 지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에 비하면 완전히 밑에 겁니다. 완전히 밑에 거. 근로기준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지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서 센터에서는 마치 이것이 근로기준법보다 그 상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이거 만약에 공단에서 그 센터에다 30% 주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30% 먹고 떨어져라, 이거는 잘못됐다.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하면 100%를 더 추가로 받으셔야 된다. 36,000원을 더 받으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나와 있는 유급휴일 뭡니까? 바로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제가 수차례 엄청나게 강조했던 바로 그 빨간 날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빨간 날을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은 그 빨간 날 일을 하시면 1.5배를 더 받으셔야 돼요. 1.5배를. 그러니까 150%죠. 그러나 보십시오. 공단에서는 센터 얼마 줍니까? 5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답답한 거죠.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싶어도 공단에서 돈을 요거밖에 안 주니 어쩔 수 없다. 50%만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법률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고시, 지침밖에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훨씬 높은 법이다. 그러니 높은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50%만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그 150%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빨간 날 일하면. 그렇다면 빨간 날 일 않고 쉬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이제 명절이 그렇죠. 21, 22, 23, 24 월화. 이날은 일을 안 하셔도 돼요. 빨간 날이니까. 그러면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이 안 나와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날은 일을 안 했어도 빨간 날이므로 100% 임금이 나와야 된다. 아까 제가 3시간 했을 때 36,0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3일, 21일, 22, 23일도 46,000원 받으셔야 되고 24일도 46,000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자꾸 막 윽박지르면서 헛소리 마라. 뭘 알고 떠드냐. 뭐 그렇게 했던 규정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원거리 교통비용이 있다는 것도 이 고시에 나와 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들도 고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가족 요양을 할 경우에 혹시 이제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직장에서 월 한 달에 1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라면 가족 요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규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제 채널에서 가족 요양 하시는 분들 불평불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아니 24시간 돌보고 있는데 왜 하루에 60분 1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냐. 그리고 한 달에 20일밖에 왜 적용을 안 해주냐.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는 가2의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로 산정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내용이 바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60분 이상 23,480원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90분 이상으로 적용되는 분들이 있어요. 31,650원. 그분들은 어떤 경우냐? 여기 나왔습니다. 20일을 초과해서 산정할 수 있고 그러므로 20일이 아니라 한 달 30일 또는 31일까지 할 수 있는 날마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가족 요양보호사 65세 이상이면은 어떠느냐? 바로 하루 90분씩 한 달 내내 30일 동안 서비스 적용이 됩니다. 또 이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 이제 그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90분씩 서비스 제공한 것이 인정되고 한 달 내내, 그러니까 30일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시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센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고시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영상을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고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